컴퓨터를 새로 사야 될 것 같아요. 자, 217의 향기 노트입니다.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잊고 싶은 기억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법. 여러분도 잊고 싶은 기억 있으시죠? 네. 또 잊기 싫은 기억도 있잖아요. 그죠? 잊기 싫은 기억은 생각이 잘 안 나고, 잊고 싶은 기억은 잊어야지 하니까 더 생각나고,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잊고 싶은 기억을 어떻게 이렇게 좀 잊고 살면서 자유롭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216회 향기 노트 제목 기억하시는 분? 제가 요즘 매주 지난주 향기 노트 제목을 묻고 있어요. 네. 일주일 지나면 아무도 기억을 못 하더라고. 네, 메모의 힘입니다. 스스로 사랑받을 가치를 유지하는 방법. 이게 216회 향기 노트 제목이었죠. 이때 제가 좀 특별한 경험을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세요? 네. 경험이 보이스피싱 당한 경험을 얘기해 드렸어요. 그때는 치유가 다 됐다고 생각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2013년도 일이거든요. 근데 이 지난주에 향기 노트 끝나고 나니까 이 얘기를 하고 나니까 기분이 꿀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저 총무님 보고 나 오늘 꿀꿀해. 술 한잔 해 그랬어요. 치유가 덜 됐었던 모양이죠. 그리고 잊고 싶은 기억인데 이제 잘 안 잊혀지는 거죠. 잊어야지 하는데 잘 안 잊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잊어야지 하고 하는데 자꾸 기억이 날까를 원리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기분이 꿀꿀할 때 잊어버리고 싶은 기억은 자꾸 생각이 더 납니다.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니까 1987년도에 이 다니엘 웨그너라는 교수가 있었어요. 하버드 대학교 교수인데 심리학과 교수였습니다. 이 교수님이 한 실험을 보고 왜 그런지를 알게 됐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면 학생들 34명을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뭐 17명씩 나눴겠죠. 그러니까 A그룹, B그룹으로 나눴어요. 나누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5분 동안 떠오르는 생각을 자유롭게 한번 얘기해봐라 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A그룹에게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단서를 배꼽 생각을 해라 라고 하고 5분 동안 떠오르는 얘기를 하라고 했어요. 그 실험하기 전에. B그룹에게는 배꼽 생각을 하지 마라 라고 하고 5분 동안 자유롭게 얘기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럼 5분 동안 배꼽 생각이 날 때마다 혹시 나거든 그 앞에 있는 종을 울려라 라고 했어요. 그럼 배꼽 생각 날 때마다 종을 울렸겠죠. 여러분 A그룹하고 B그룹하고 어떤 그룹의 학생들이 배꼽 생각이 더 많이 났을까요? A그룹은 생각해라 했고 B그룹은 생각하지 마라고 그랬어요. 어떤 그룹이 더 많이 났을까요? 생각이. 네. B그룹이 훨씬 많이 났으니까 제가 얘기를 하겠죠. B그룹이 배꼽 생각이 훨씬 많이 나더라는 겁니다. 생각하지 마 했는데 더 많이 나더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런 현상을 우리가 사고 억제의 역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을 억제하면 할수록 그 생각이 더 난다는 거죠. 이걸 사고 억제의 역설이라고 하는데 어떤 생각을 강제로 하지 말라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현상. 이게 바로 사고 억제의 역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배꼽 효과라고도 해요. 그 배꼽 생각 안 해야지 하면 배꼽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여러분 명절 때 뭐 드세요 주로? 찌짐, 송편, 술 안 드시고. 자 지금부터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해봅시다. 찌짐 생각 안 해야지 한번 해보세요. 해보세요. 찌짐 생각 안 해야지 해보세요. 하는 순간 찌짐 생각이 나기 시작하죠. 종류별로 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하는 순간 그 생각이 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지 말아야지 하는 그 생각은 더 많이 나요. 해야지 하는 생각보다 더 많이 나게 돼 있어요.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사고 억제의 역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고 억제 역설의 현상이 그럼 나타나는 이유는 뭘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걸 하지 말라라는 말을 듣잖아요. 그러면 우리 뇌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하지 말라는 거는 경고죠. 충고거나 경고거나 위험 신호죠. 위험하니까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말을 듣는 순간 우리 뇌가 이건 중요한 정보다 이렇게 인식합니다. 경고의 의미로 받아들이니까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뇌가 계속 그 하지 말라는 말을 떠올려요. 왜? 중요한 정보니까. 그래서 계속 그 생각이 더 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더 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사회 현상을 가지고 조금 설명을 드려보면 2012년도에 마포대교에서
그러니까 한강다리에서 워낙 투신하는 사람이 많았을 때 마포대교를 생명의 다리로 한번 바꿔보자 하고 삼성생명에서 주관을 해서 이 다리에다가 어떤 문구를 설치했습니다. 그 자살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그 문구가 뭐냐면 이런 거죠. 뭐 속상해하지 마. 밤길 걷는데 이렇게 속상해하지 마라고 다리에 문구가 있는 거예요. 시민들한테 의견을 받아서 좋은 문구들을 넣었어요. 잘 들어줄게. 뭐 당신 얘기. 엄마가 보고 있어. 뭐 이런 문구들이 다리에 이렇게 설치가 됐어요. 그럼 자살을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게 하려고. 그런데 이 다리가 2015년 9월 달에 철거됐습니다. 요런 문구들이. 그래서 3년 만에 다시 철거하게 된 거죠. 왜 그랬을까요? 자살을 방지하려고 이런 문구들을 넣었는데 통계를 보니까 투신 사고가 이제 파란색인데 파란색을 보시면 2012년도에 15명이 투신을 했죠. 근데 요때 생명의 다리를 설치했잖아요. 그런데 2013년부터 2014년까지 투신한 사람 숫자를 한번 보세요. 184명으로 12배나 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표시를 달고 나서부터 투신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진 거예요. 이게 이제 사고 억제 효과로 역설로 해설하면 어떻게 돼요? 그 다리를 지나갈 때마다 자살 방지 문구가 눈에 띄고 자살 방지 문구가 눈에 띄면 뭐가 떠올라요? 자살이 떠올라요. 그래서 마포대교가 생명의 다리라고 설치를 했는데 이게 자살 명소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투신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진 겁니다. 그리고 2015년도 아까 몇 월 달이었죠? 9월 달에 철거하고 나니까 다시 줄고 있죠. 이런 게 이제 사고 억제 효과의 역설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 좋은 기억은 안 떠올리려고 하면 할수록 조금 불행해질 가능성이 훨씬 많아집니다. 그렇다고 안 좋은 기억을 일부러 떠올리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럼 안 떠올라야지 하는데 계속 떠오르는 이걸 어떻게 그럼 안 떠오르게 할 것이냐. 이게 오늘의 이제 핵심인 거죠. 아까 주차장에서 그 사건을 안 떠올리려고 하려면 할수록 자꾸 떠오른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잊고 싶은 기억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방법. 네모하기 하면 됩니다. 방금 한 글자 나왔었죠. 네, 수용하기 하면 됩니다. 수용하기. 그럼 수용하기가 뭐냐? 안 좋은 기억이 떠오를 때 생각 안 해야지가 아니고 어떻게 한다? 생각해도 괜찮아 라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생각은 나를 해칠 수가 없어. 생각은 나를 힘들게 할 수가 없어. 생각일 뿐인데 뭐 생각해도 괜찮아 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해버린다는 거예요. 아까 하지마 그러면 내가 어떻게 반응한다고 그랬어요? 중요한 정보를 인식한다 그랬죠. 중요한 정보로. 그래서 자꾸 떠올린다고 그랬죠. 근데 생각해도 돼 그러면 내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건 안전한 거예요. 위험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생각을 안 해도 돼요. 그래서 계속 떠올리질 않아요, 내가. 그래서 받아들이고 수용해버리면 더 이상 그 생각이 안 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보이스피싱 당한 기억을 잊어버려야지 하니까 계속 생각이 나는데 이제 보이스피싱이 계속 해야지, 계속 떠올려야지. 자세하게 한번 더듬어 봐야 되겠어. 내가 왜 당했지? 이러면서 오히려 하면 그 생각이 점점점 내 기억에서 잊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덜 생각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사는 게 어때요? 좀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록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힘든 기억이 찾아오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면 차라리 그 기억에 날개를 달아주어라. 왜? 우리가 기억을 억지로 지워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 기억을 자유롭게 해주는 거예요. 생각해야지. 생각해도 괜찮아. 그러면 날개가 달린 기억이 어떻게 돼요? 저절로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날아가 버리고 서서히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잊고 싶은 기억을 진짜 잊게 만들고 싶으면 그 기억을 오히려 자유롭게 해주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가위가 며칠 뒤로 다가왔는데 한가위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무도 없어요. 한 개 반. 가위 한 개. 한자는 크다라는 뜻입니다. 크다. 가위라는 말은 8월의 중간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가을의 중간이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한가위는 뭐예요? 큰 가을의 중간이다. 큰 날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가위를 한문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추석 이렇게 얘기하죠. 추석의 추자가 뭐예요? 가을 추자. 석자는 저녁 석자예요. 근데 저녁에 되면 뜨는 게 뭐예요? 달이죠. 그 음력 8월 15일에 보름달이 뜨지 않나요? 추석이란 말은 가을에 달이 가장 밝은 날이다
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늘 한가위만 같아라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가위 하면 좋은 기억만 있으세요? 나쁜 기억도 같이 떠오르세요? 작년에 친척하고 한판 붙었던 분도 계실 테고 술 먹고 좀 실수했던 기억도 있을 수 있고 그죠? 노동의 기억만 있죠. 아 그렇죠. 노동의 기억만 있어요. 노동의 기억도 있고 그 기억을 어떻게 하려고 하세요? 잊으려고. 그게 잊으려고 하니까 그 추석 때 큰 집에 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노동의 기억 해내지 뭐. 작년에 얼마나 노동을 심하게 했는지 한번 떠올려보지 뭐. 오히려 이렇게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한가위가 안 좋았던 기억으로 좀 힘들기보다 그 안 좋았던 기억이 점점 사라져서 더 행복한 한가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잊고 싶은 기억이 있으시면 그 기억에게 날개를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